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PD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에게 저자로서 남겨진 시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출판사에서 다시 수정한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책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좀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과연 제가 쓰고 있는 원고가 이 책을 처음 쓸 때 가졌던 저의 마음가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화적인 전개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2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써온 게 얼만데 라는 아쉬움 속에 할까 말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 기간 다시 원고를 고치더라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화적 스토리 전개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떨까. 결과적으로 5라운드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시작으로 다시 1라운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다 영화적 전개에 충실한 스토리 구성으로 보답해 올릴까 합니다. 황우석 대 부시, 부시 대 황우석 다시 시작하는 제 1라운드 방송은요.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나레이션의 젠프리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린 왕자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2003년의 어느 날로부터 시작된다. 그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린 왕자의 아버지는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셨고 기억해내려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애처롭고 죄송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누구에게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의 가족들에게는 2003년의 어느 날이 그런 순간이었다. 그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죠. 제가 참 엄한 아버지였어요. 지금 우리 현이 때는 달동네 개척교회 목사님 댁 아들 김현. 현이는 야구를 무척 좋아하고 늘 입가에서 웃음이 그치지 않는 밝은 아이였다. 특히 남을 위하는 배려심이 남달랐던 어린 왕자였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하루는 동네 형하고 야구를 하다 야구공에 눈을 맞아 크게 다쳐서 왔다. 병원까지 가야 했다. 화가 많이 난 아빠는 너에게 공을 던진 형 이름이 누구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현이는 끝내 그 형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동네 형하고 야구를 하다가 이 녀석이 이제 눈을 맞은 거예요. 공으로. 그래서 제가 그 형을 야단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괜찮다고, 이건 놀다가 그런 거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참 비겁한 짓이라고 저를 잡아서 제가 병원 다녀오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한편으로도 흐뭇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또 어느 날은 부모님들이 모두 일 나가셔서 배고파하는 동네 친구들을 전부 집으로 데려와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다. 이 정도면 옥사님 댁 아들 맞지 않는가? 어려운 사람들, 친구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아이였었죠. 집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 때문에. 해서 좀 현이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제 일 나가셔서 식사를 못하니까 애들을 전부 다 데리고 집에 와서 이제 라면을 끓여준. 그래가지고 너무나 끓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뒷정리가 안 돼서 난리가 됐던. 그래서 그런 현이에게 어느 날이 찾아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현이가 그날따라 학원에 가지 않은 것이다. 피아노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았나 보다. 문제는 학원에 빠진 걸 어마디엄한 아빠가 알게 된 거다.
현이가 학원에 오지 않았다고 학원 선생님께서 아빠에게 전화를 거셨고, 놀다가 뒤늦게 학원에 들른 현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현이는 아빠에게 혼날 게 두려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집 근처 대형마트로 가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 현이는 게임에 푹 빠졌고 어느새 밤 10시. 그새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이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엄마 아빠는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다. 그러다가 대형마트 앞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던 현이와 엄마는 눈이 딱 마주쳤다. 10시가 넘으면 이마트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 닫으니까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지 엄마를 봤어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 나오다가 엄마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큰일 난 줄 알아서 온 동네를 다 뒤집고 다녔으니까. 화가 잔뜩 나 있던 엄마는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켜지자 무심코 현이에게 가!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현이는 엄마 말에 곧바로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파란불이 켜져도 주위를 살피고 건넜지만 그날은 엄마도 아이도 정신이 없었다. 그때 현이를 향해 과속 차량이 돌진해왔다. 다방 아가씨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일명 보도 차량. 돌진해오는 차를 본 엄마는 다급하게 현이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현이는 급히 뒤로 돌아 엄마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그냥 가던 방향으로 길을 건너갔더라면. 현이를 발견하고 현이가 걸어가던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었던 차는 갑자기 방향을 바꾼 현이와 그만 충돌하고 말았다. 조그만 아이 몸이 붕 하고 하늘로 솟구쳤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다. 엄마의 충격과 자책감이 제일 컸다. 매일 울었다. 차라리 그때 현이가 그대로 건너도로 놔뒀더라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빠도 자신을 자책했다. 그렇게 엄하게 대하지만 않았더라도. 당시 현이의 상태는 거의 절망적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2차 진료병원을 뒤로 하고 3차 진료병원으로 향했다. 인천 길병원. 그런데 이곳에서 기적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게 그날이 아마 길병원 그 서해안 시대 응급의료 어떤 그걸 연구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장님들이 퇴근하지 않고 있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수술들이 함께 진행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살릴 수 있었었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려웠을 텐데. 현이는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았고 20여일이 지나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를 다쳐 걱정했지만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모두 알아봤다. 심지어 의식을 찾지 못할 당시 병실 머리맡에서 부모님이 불러준 찬송가 구절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 그거를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아이가 그러고 있을 때 면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면회를 갈 때 자기가 늘 불러줬던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깨어나면서 그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그래서 현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러나 거기까지 모든 걸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었을까? 현이의 의식은 되돌아왔지만 몸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하반신 마비. 아이는 다시 걸을 수 없었다. 더구나 목에 천공이라는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말을 할 때도 손으로 구멍을 막아야 했고 가래가 끓으면 그 구멍에 호스를 집어넣고 흡인기로 뽑아내야 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웠던 건
호흡을 위해서 입으로 호흡을 하다가 그것만 안 했으면 전 이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에 천공을 뚫었어요. 목에 천공을 뚫었는데 이것이 기도와 식도를 함께 뚫어버린 거예요. 기도만 뚫었어야 되는데 기도와 식도를 함께 뚫어서 이게 아마 기도가 닫히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닫히면 기도가 열리고 그러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좀 애매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래가 끓면 석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의학 전문 용어로 경추골절. 차에 부딪혀 튕겨져 나간 몸이 거꾸로 떨어지며 목이 부러졌고 하반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척수신경이 끊어져 버렸다. 아직까지도 끊어진 척수신경을 다시 이어줄 약이나 치료 방법은 확실한 게 없다. 아이는 이제 9살. 이대로라면 9살짜리 아이는 평생을 걷지 못한 채 휠체어 위에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어린 왕자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었고 공부까지 잘했다. 말은 아주 잘했고 공부도 꽤 잘했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쉬고서 학교로 복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복학을 했는데 그 복학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제 기억으로는 중간보다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현이하고 친구가 같이 있는데 그 우람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저희 교회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람이를 야단치면서 현이는 말이야 그랬다고 1년 반을 쉬고 왔는데도 그러는데 너 그것도 못 푸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더구나 현이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엄마와 아빠를 오히려 위로할 줄 아는 속 깊은 아이였다. 집회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그 재정부장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해서 보니까 우리 현이가 낸 헌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대로라도 좋아요라고 하는 헌금 봉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죠. 그래서 그 봉투 아이가 이제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었어요. 이대로라도 좋아요. 고맙게도 아이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 어린 왕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남몰래 간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빠는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고 오던 자동차 안에서 어린 왕자의 외롭고 간절한 속마음을 훔쳐보게 됐다. 서울대학병원을 갔었어요. 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줄 알았었어요. 이놈하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갔다 오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외였었어요. 정말 의외였었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 너라면 할 수 있어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 아이가 그 노래를 접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노래들 그리고 괜찮아 뭐 이런 어떤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잘 불렀어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자주 불렀던 거겠죠. 아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 아이 혼자 시간 동안에 그 노래들을 이 아이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강산의 노래 넌 할 수 있어는 이렇게 시작한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이한철의 노래 슈퍼스타는 이렇게 끝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현이의 노래를 들으며 운전하던 아빠는 현이 모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운전하면서 운전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이 울었죠. 그때 혼자서 애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울면서 왔었죠. 아니야 천천히 그런 현이와 가족들에게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마법사가 찾아온 거다. 그해 가을 현이가 치료를 받고 있던 인천 길병원에 마법사가 나타났다. 어쩌면 현이처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어린 왕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줄기세포 과학자였다. 현이는 텔레비전에서 본 마법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휠체어를 끌고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법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목구멍에 뚫린 구멍을 손으로 척 막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이 황우석 교수님이시죠? 저 정말 잘생겼죠? 저 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제1편 어린 왕자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린 왕자 이야기에 이은 마법사의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나레이션 맡아주신 젠프리스님 정말로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